자, 7번째 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: 결혼의 칼자루는 보통 남자가 가지는데 온갖 결혼 제도랑 문화를 남자한테 불리하게 해놓으니 호인율이 날아가고 있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뭐 결혼 남자가 결정하는데 근데 남자가 그 결혼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.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할 만한 조건을 갖춘 남자가 칼자루 지는 거지, 내가 능력이 없으면 칼자루 못 지어요. 왜냐, 여자분들이 그 칼자루 난이도를 많이 올려놨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을 응해질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파혼이 무조건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. 지금보다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은 낫기 때문에. 앞으로 반반 결혼이 많아질 것 같긴 한데, 근데 과연 여자분들이 반반 결혼을 좀 채울 수 있을까?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까? 그럼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. 사실 결혼 제도를 보면 남자한테 다 불리해요. 왜냐, 결혼할 때도 남자가 많은 돈 가져가야 되고,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가 대부분의 어떤 개인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고, 그리고 결혼해서 잘못되면 이혼하고 나서 또 분할을 많이 해줘야 되고. 물론 여자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, 사실 혼인율이 조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. 그리고 지금 취직하려는 여자분들 무지하게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안 될 겁니다. 얼마 안 될 거예요. 그리고 취직해서 결혼해도 본인이 뭔가 좀 아내로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남자 입장에서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파혼율과 조이혼율은 앞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탈탈 털렸죠. 20년 전 2004년 결혼할 때 집에서 1억 6,500만원 서울 시내에서 전세 아파트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혼할 때는 집 해온 거 재산 분할에 인정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당시 와이프가 벌이가 없는 호르몬 밑이라 대학 막 졸업하고 결혼한 터라 4년 대학 장학금 융자받은 거 시집와서 갚았어요. 아내 월급은 부채 상환에 지금 보면 마통론이죠. 제가 이혼 소송을 겪어보니 남자한테 너무 불리한 게 우리나라 이혼법입니다. 보통 남자가 많이 벌어 대부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내야 갚는데 이것도 제대로 재산 분할에 반영도 안 되고, 완전 빌터턴은 아니지만 거의 애들 키우느라고 탈탈 터졌습니다. 그래도 저는 홀가분하고 좋습니다. 지금이라도 모아서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노후 준비해야죠 라고 적어줬습니다. 아이고, 물속 경험하셨구나. 근데 이분이 20년 전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. 그럼 나이가 좀 있는 분이죠. 이때는 물속 결혼이 많았습니다. 이때는 취직 결혼이 대중화되었어요. 여자가 취직 결혼했다고 해서 욕한 사람 없었습니다. 지금하고는 달랐어요. 이때는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쉬웠어. 그냥 뭐 결혼식 나온다거나 뭐 선자리 보더라도 뭐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는 뭐 혼수만 어떻게 맞춰오고 그런 경우 많았죠. 이때는 아마 마통론도 많았을 겁니다. 분명히. 여자가 해온 게 없어도 결혼이 쉬웠던 시절이에요. 왜냐면 이때는 또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, 이때는 집값이 쌌거든요.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. 이때 서울 집값이 아마 1억 중반대에서 2억 사이일 거예요. 별로 안 비싸요. 이게 엄청나게 안 비싸. 그래도 집값이 왜 지금은 이꼬라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서울 아파트도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던 시절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전세 아파트가, 서울 시내 전세 아파트가 1억 6,500만원이에요. 이때는 어떤 말 나왔냐 하면 남자가 아껴 쓰고 하면 10년만 하면 아파트 전세 갈 수 있다. 서울에서도. 지방은 살 수도 있다. 그런 말이 나왔던 시대입니다.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했기 때문에 여자가 설령 취직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뭐
까짓고 남자가 노력하면 집도 살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지. 남자가 책임지고 살지 뭐. 그랬던 시절이에요. 이때는 남자들이 N잡도 안 했습니다. N잡 개념도 없었죠. 그냥 남자가 버는 돈으로 헛돈 안 쓰고 모으면 아파트 갈 수 있다. 그런 희망이 있던 시절입니다. 그래서 여자의 취직결혼을 바라줬던 시대예요.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. 근데 와이프가 벌이가 없는 호르몬이 미티다. 사실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. 보통 부모가 앞가림 제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.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. 여자 형편이 딱해도 이런 거 다 봐주면 안 돼. 무슨 이유가 있길래 이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. 보통 가난한 집안에 자란 사람들이 약간 좀 하이퍼가미 본능을 다 탑재하고 있어요. 상승원. 뭐 가난한 집안에 사는 여자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.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결혼 잘해서 고생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. 취직하려고 하는 여자분들 보면 집구석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. 공감하시죠 여러분? 이 내용 보니까 정말 많아요 여러분. 나이 먹고 자기는 가정에 충실하겠다 뭐 벌어놓은 거 없다 뭐 그 집구석을 봐요.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집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. 없어. 마통결혼도 그런 거죠. 마통결혼 왜 하겠어요? 집에 돈이 있으면 보태주겠죠. 근데 보태줄 게 없으니까 마통결혼 하는 거예요. 자, 이런 거 보면 참 야같지 않습니까?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, 아니 이때는 여러분 있잖아요. 여자가 대학을 졸업을 해도 결혼하면 일을 안 했던 시대입니다. 이때는 외벌이가 정말 대중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. 2004년이면. 이럴 거면 대학을 왜 다녀? 진짜.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. 여자분들 대학 다니 돈 안 아까워요? 왜 내 돈으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안 아까워? 아내 월급이라고 하고 보니까 맞벌이네요. 근데 아내도 일을 했네. 근데 이때 보면 이분 케이스는 일을 했지만 이 당시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물어보세요. 지금 이때 이제 결혼하고 애 낳았으면 고등학생이잖아. 그러면 이 고등학교 자녀를 본 어머니가 전업주부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보세요. 대부분 전업주부입니다. 직장인이 없어요. 근데 이분들도 대학을 나왔어. 결혼 일찍 하셨네요. 이때 아마 돈이 없었나 보네요. 대학 막 졸업하고 돈이 어딨어요 여러분. 와 취직했네. 마통. 참. 야, 근데 이건 남자가 잘못했어요. 남자분이 잘못했어. 남자분이 여자분 외모에 빠지신 것 같아. 보통 이 나이 때 결혼한다면 여자 외모가 좀 괜찮은 거예요. 사고 친 거 아니라면. 여자 외모에 홀딱 빠지셨나 보네요. 가진 거 없어도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되지. 이 여자하고 같이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.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이혼해도 우리나라 이혼법이 굉장히 불리해요. 남자한테. 왜냐하면 재산 분할할 건 빚도 분할해야 돼. 빚은 또 남자한테 가요. 그 빚을 갚는데 남자의 그건 그 경제 지분이 다 들어가잖아요. 보통 아파트 사면 빚 갚는 게 다 남자지 않습니까? 여자가 갚아요? 여자가 갚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빚을 부채를 남자가 갚지 않습니까? 연끌한 것도 대부분 남자가 갚죠.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재산 분할할 때 반반씩 할 거면 빚도 반반씩 해야죠. 근데 빚은 또 안 가. 참 치사한 게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이혼법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. 말도 안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야.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이혼법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라고 합니까?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혼인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는 대한민국 이혼법정이 큽니다 이거. 아니 생각해봐. 여자가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 거면 남자가 빚져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.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? 남자 입장에서 빚지고 아파트 사고 싶으면 누가 있어요? 근데
여자들이 이런 집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져가지고 아파트 가는 거잖아.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빚을 져도 어차피 내가 갚는 게 아니니까 남자가 벌어서 남자가 갚아야 되니까. 여자들이 이거 모르고 있을까 과연? 만약에 이 남자하고 혼인생활 중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하더라도 이 빚을 자신들이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걸요 아마? 어차피 뭐 6억 대출을 받든 7억 대출을 받든 나중에 분할할 때 뭐 재산은 분할되고 빚은 분할 안 되니까 나한테 안 오니까 어차피 저 남자한테 갈 거니까 난 상관없어. 그 계산기 두들긴 사람들 많을 거예요. 이거 모를 리가 없어.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자는요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그건 귀신같이 합니다. 굉장히 뭔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남자보다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게 여자예요.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으면 그거는 또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래. 직장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자기가 뭔가 일에 회사에 기여하는 거 별로 없어도 뭐 휴가나 보너스 같은 거는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잖아. 퇴근 일찍 하려고 하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. 남자가 뭐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와도 어차피 빚은 나한테 안 오기 때문에. 빚은 네 몫이야. 야. 근데 이런 이혼 문화 때문에 사실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. 나는 지금 여자분들이 이런 결혼 노인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거 요처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합니다. 참 이런 거 보면 참 야같지 않습니까? 이 남자하고 이혼할 것까지 다 각오하고 하는 거 웃기지 않나요? 내한테 떨어질 거. 이게 사랑 맞아? 사랑 맞고 희생 맞습니까? 저는 결혼해서 사랑이라는 게 뭐 서로 하루 왼종일 막 뭐 뽀뽀하고 뭐 잠자리하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서로가 힘든 게 있어도 배려해주고 희생해주는 거야. 근데 배려와 희생이 없고 받기만 하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? 이게 결혼이야?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결혼을 바라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,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일수록 많아요.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람을 걸러야 됩니다. 걸러야 돼요. 걸러서 결혼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돼요. 결혼시장에서 성공 사례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